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택 2022 음성군수 후보자 초청 토론회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구본상입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단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청양군 의원 선거였는데요. 동전표가 나와서 3번의 재검표 끝에 결국 무효표를 발견했고 한 표 차이로 승패가 결정이 됐습니다. 자, 오늘 토론에 함께 보시면서 그 한 표의 소중함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다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토론회는 1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 방송은 현재 유튜브 채널 MBC 충북 뉴스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좌석 배치 또 발언 순서는 토론에 앞서 사전 추첨에 의해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토론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죠. 더불어민주당 조병옥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맞은편에 국민의힘 구자평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후보들께서는 혹시나 근거 없는 비방 그리고 또 상대를 향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꼭 삼가해 주시기를 미리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두 후보의 모두 발언 간단한 인사말로 토론을 열겠습니다. 시간은 1분씩 드리겠고요. 순서에 따라서 조병옥 후보 먼저 모두 발언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음성군민 여러분, 4년 전 존경하는 음성군민께서 선택해 주신 민선 7기 음성군수 조병옥입니다. 민선 7기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역 내 총생산과 고용률 도내 2위, 투자유치 9조 원 달성과 13,000여 개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 7천억 돌파, 그리고 재정규모 9천억 원 달성, 국립소방병원 유치, 대통령 표창 상관왕 등 정말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이렇듯 역대 최고의 성과를 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진역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민선 7기 4년이 도전과 도약의 시기였다면 민선 8기 4년은 2030 음성시 건설을 위한 더 큰 성장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조병옥, 당당하고 경험 많은 조병옥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엔 구자평 후보의 출마 의견 듣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3년째 계속되는 코로나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우리 음성군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타시군의 부러움을 받아왔던 곳입니다. 그러나 요즘 음성군의 위상이 전과 같지 않다는 말을 많은 군민들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4년 동안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중부 내륙철도 지선 유치에 실패하였고 대기업 유치를 내치됐지만 현대 엘리베이터도 인근 충주시에 빼앗겼습니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저는 음성군이 처한 이러한 위기를 타파하고 음성군을 충북 제2의 핵심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중앙정부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군수에 당선된다면 군민과 혼연일체가 되어 희망찬 음성의 100년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오늘 토론은 각 주어진 토론마다 주어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잘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번엔 먼저 각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공약은 2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을 발표하신 이후에는 상대 후보의 검증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까지 1분씩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먼저 구자평 후보의 공약 2분 동안 발표를 해주시죠. 예.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모든 정책은 사람이 태어나 살면서 늙고 죽을 때까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희 캠프의 이름 또한 섬김과 나눔을 바탕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기 위해 군민 희망 캠프로 명명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이 안전하고 노인이 편안하고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목욕탕을 겸한 금왕 노인복지관, 외동호를 겸한 여성발전센터와 장애인 회관을 신축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군민들의 건강과 의료비 절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체육시설 확충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파크 골프장, 전용 족구장, 탁구회관, 금왕읍의 수영장 신축 등을 통해 군민들의 건강유지와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례 화장장을 설치하겠습니다. 장례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인에게 바치는 예식입니다. 최대한의 이해를 갖춰야 합니다. 최근 화장 문화가 급증하면서 화장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군민들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황 없는 상중에 화장장을 예약하지 못해 빈소도 차리지 못하고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러한 경우도 직접 목도했습니다.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화장장을 설치하여 유족들의 불편과 고통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농촌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 농촌 인력 전담팀을 신설하여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1000평방 미만 소규모 노인과 여성 농업인을 위해 농기계 작업을 대행해 드리겠습니다. 소방병원 조기 착공, 음성 혁신도시 간 도로 개설, 혁신도시 내 산후조리원, 혁신도시 고압선 지중화, 혁신도시 공동주택 용지를 확보하여 혁신도시는 물론 음성군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군민의 뜻을 묻고 진출과의 통합도 네.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공약을 함께 들었는데요. 이제 상대 후보의 검증 질문 1분 이내 해주시고요. 이에 대한 답변도 역시 1분 동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실까요? 예, 후보님께서는 지난 출마 회견을 할 때 충북 도청 이전 공약 그리고 육사 이전 공약을 제시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제가 알기로 지금 뭐 충북 도청과 육사가 우리 음성군으로 유치된다면 당연히 뭐 지역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약은 우선은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또 법적인 검토나 재원 부담, 가장 중요한 것은 실현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충북도청은 제2청사를 810억 원을 투자해서 짓고 있고 육사는 논산 계룡에서 국방 클러스터 구축 계획에 포함돼서 새 정부 국정과제 지역 공약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사 이전 문제는 서울시 주택 공급 문제와 맞물려서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왔었습니다. 우리 음성은 6.25 최초 승전지로서 대한민국을 지킨 후국의 땅입니다. 장차 후국의 간성이 될 생도들이 모여 문물을 단련하고 호연지기를 키우고 펼칠 곳으로 최적지였습니다. 제가 지난 군수였다면 철저히 대비해서 반드시 육사를 유치했습니다. 반대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조병옥 군수님께서는 현직에 계실 때 육사 이전을 준비했다면 6.25 최초 승전지 답변 지금은 시간입니다. 답변만 하시는 네. 시간이라서요. 그렇습니다. 질문은 잠시 후에 주도권 때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곳이 답변도 논산으로다가 있으시죠? 인수위에서 결정된 것은 지난 4년간 우리 조병옥 군수님 재임 시에 여기에 대한 준비가 전무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군수를 했다면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서 6.25 최초 승전지인 우리 음성읍으로 반드시 육군 사관학교를 유치했을 것입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두 분이 자유롭게 질문하시고 답하시는 건 이제 잠시 후에 주도권 토론 때 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병옥 후보의 공약을 역시 2분 동안 듣겠고요. 이어서 이제 1분씩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발표해 주실까요? 예. 예, 역시 민선 8기는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또 2030 음성시 건설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 복지, 농업 등 모든 분야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민선 8기입니다. 저는 지속 가능한 성장, 더 큰 음성 건설을 위해서 10대 전략, 100대 공약을 선정해서 일 잘하고 일 많이 하는 민선 8기를 만들어서 국민들께 자긍심을 갖는 음성군을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로 해서 경제부장하는 8조 5천억의 투자 유치 그리고 13,000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산업단지 순차 조성을 통해서 일자리가 넘쳐나는 1등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 서울대 병원에서 운영을 준비 중인 국립소방병원과 연계해서 소방산업 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소방산업진흥센터, 소방가족치유 힐링센터 등을 유치하겠습니다. 농업은 우리군의 근간 산업입니다. 음성군 농산물에 대한 공동 브랜드인 음성 명작을 명품화하고 또 공정 육묘장 확대라든가 농촌 인력 부족 해결 등을 최우선으로 해서 명품 농업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신설하고 AI 영재고 공동 유치 및
지역 고등학교 명문화 사업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그 청년들이 살기 좋은 음성을 만들기 위해서 청년 창업지원센터 및 청년 임대주택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특히 2030 건설을 위해서는 2030 음성시 건설에서는 주택 공급이 필요한데 임기 내에 2만 8천의 세대의 주택 공급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1분 동안 질문해 주시고요. 1분 이내에 역시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후보님께서는 모두 발언과 지금의 공약을 통해서도 소방병원 유치를 대표적인 성과로 홍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년 전 선거 때 토론 방송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 당시 이필용 후보님은 소방병원 유치를, 조병옥 후보님은 민자유치를 통한 종합병원 유치를 주장하며 일부 기업과 의견까지 나누었다고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영적자로 민주화 유치가 어렵다는 이필용 후보님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기업체가 많아 직원들의 건강검진 등을 협조하고 원형별 응급센터 지정이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 등 병실을 특화하면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며 끝까지 민간 종합병원 유치를 주장하셨었습니다. 결국 조 후보님은 4년 전 선거 때는 소방병원 언급조차 하질 않으시다가 선거 후에 이것이 확정되니까 모든 게 나의 치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방병원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민선 6기에 신청을 한 거 맞고요. 그 이후에 민선 7기 들어서서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때 당시 이시종 도의사님 또 진천 송기석 군수님과 협업을 통해서 유치를 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송기석 군수님과 중부 사군이 협업이 없었다면 이것은 유치가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그 중부 사군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물론 민간 종합병원이 됐던 국립병원이 됐던 병원을 유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국립소방병원 유치에 전력을 다했고 62개 자치단체가 신청한 가운데 당당히 우리 음성군이 선정이 돼서 오는 9월에 이제 건축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만간 정상화가 될 것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일단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조금씩 이제 열기를 띄어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두 분께 같은 질문, 공통 질문 하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굵직한 내용으로 드리겠는데요. 어느 지자체든지 간에 지속 가능한 성장, 또 미래 성장 동력을 항상 얘기하곤 합니다. 두 분은 이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생각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시간은 1분 30초를 드리겠고요. 순서에 따라서 조병옥 후보 먼저 답변해 주시죠. 예, 아주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는 지금 탄소 절감 그리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수소와 친환경 또 2차 전지, 반도체 등의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미 5대 신성장 산업을 발굴을 해서 육성을 추진하고 있고 추가로다가 소방산업 클러스터를 플러스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신에너지, 자동차 물류, 뷰티 헬스, 지능형 부품, 기후환경 농업 5대 분야 59개 사업에 약 5조 9천억 원 정도의 투자 계획을 수립해 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 분야는 전국 유일의 에카수소 검사 지원센터를 유치하는 등 전국 최고의 수소 안전 표준화 특구 조성에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부합니다. 2차 전지 분야도 청주, 음성, 충주로 이어지는 산업벨트 구성을 추진하고 있고 쿠팡이나 동원 홈푸드 등 물류도 지금 쏙쏙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90여 개의 B2B 헬스 관련 기업체가 지금 입주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러한 미래 먹거리가 바로 음성군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앞으로 음성군이 발전하는데 또 기업이 발전하는데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번에는 구자평 후보의 생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후보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많이 듣기에는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나열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성과가 없는데 구체적인 성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구 후보님께서 그 어떤 미래 성장 전략을 갖고 계신지 그 내용을 좀 듣는 시간인데요. 시간이 지금 1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예, 발언해 존경하는 주시죠. 군민 여러분. 음성군은 3개의 고속도로와 2개의 철도가 지나는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이며 수도권과 근접하고 서해안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최애 적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조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지역 발전은커녕 인구 감소 위험 지역에 그 이름을 올리는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유리한 교통 요건과 수도권 최애 근접이라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원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조성되고 있는 각 산업단지에 도와 협의하여 지속발전 가능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육성하여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또한 식품단지를 만들어 K푸드 산업을 선도하겠습니다. 식품산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높고 농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음성 IC를 활용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혁신도시의 소방산업기술원, 소방병원 등과 연계해 소방산업의 메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생각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한 분씩 주도권을 가지고 상대방과 자유롭게 저의 개입 없이 토론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주도권을 인정해 주시되 서로 지나친 한쪽만의 발언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진행상에 유념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5분씩 드리도록 하겠고요. 순서에 따라서 구자평 후보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 시작하시죠. 예. 며칠 전 홍보 내용을 보면 마을마다 1억 원을 지원한다는 공약을 홍보하신 적이 있습니다. 임기 4년에 1억이면 연 2억 5천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1년에 많게는 억 단위 이상이 지원되는 것도 있고 보통 2, 3천만 원의 사업은 대부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삼모사 공약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간사한 깨로 남을 속인다는 말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이장님 그리고 군민 여러분, 제가 군수에 당선된다면 1억 원에 국한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2억, 3억이라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조병옥 군수님 재임 4년간 소외되고 홀대받아 한 건도 지원받지 못하신 마을이 있다면 즉시 찾아가서 제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 1억 원 지원 공약은 송나라 저공이라는 사람이 원숭이를 오롱한 것처럼 이장님들과 군민들을 속이는 조사모사 술수 공약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음성형,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음성형 뉴딜 정책으로 지금 4년에 1억 정도는 대부분 마을에 4년에 이런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 그거에 지원이 대해 되고 답변 있습니다. 드리는 겁니다. 그거에서 답변 드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건 지금 질문 내용과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4년에 마을마다 1억씩 지원하는 거고 이거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선거 운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우리 조병옥 후보님과 잦은 조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보면은 일부 운명자들이 수행하고 안내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똑같은 사람을 조우하는 걸 보면 우연이 아닌 듯 싶습니다. 오얏 나무 밑에서는 갓근도 고치지 말라는 말씀을 되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러한 내용이 관권 선거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앞으로는 우연히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후보님께서 거절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저는 직무 정지가 돼서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면장들이 선거운동 현장에서 후보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답변할 기회를 주시죠.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일부 그 행사장에 가서 운면장님들 뵌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운면장들도 나름대로 수행할 그런데 하루에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운면장이 여러 장소에서 만난다는 것은 너무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치일 수 있는 거고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하라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현재는 저는 그런데 하루에 여러 번씩 조우가 되니까 그것은 너무 우연이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조병옥 후보님께서는 4년 전 선거 홍보물에서 청렴하고 깨끗한 조병옥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조병옥 후보님이 취임 후에 2억 1,470만 원의 예산으로 방 3개에 드레스룸이 있는 34평 아파트 1급 관사를 구입하고 최애급 혼수로 표현되는 가구와 전자제품을 구입한 것이 당시 MBC 방송을 통해 보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조병욱 군수의 살림살이를 장만하는 데 모두 2,770만 원이 들었다고 MBC가 밝혔습니다. 침대 480만 원, 냉장고 264만 원, 김치냉장고 243만 원, 세탁기, 의료관리기, 건조기, 무선청소기 등 그 종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최신 고가 제품입니다. 당시 MBC에서는 최애 혼수품으로 꼽히는 세탁물 건조기와 의료관리기까지 예산으로 사들였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질문 사항이 더 좀 있습니다. 제가 좀 이것이 답변할 아니고 시간을 주셔야죠. 커튼까지 163만 원을 들여서 구입했다고 이것은 당시 답변할 MBC에 나온 시간을 좀 방송입니다. 질문해 주시죠.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그러면서 그 품목까지 다 공개를 했는데 무려 27종에 후보님, 2,770만 원의 살림살이를 혈대로다가 답변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구입을 하신 것이죠. 그래 저는 지난 대선 때 이런 내용을 보면서 법카 쇠국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법카 살림살이다, 법카 최애 혼수품 세트다, 답변할 시간을 법카 좀 건조기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취임하고 나서 관사를 입주하기 위해서 전세를 구하는데 전세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사를 구입하기로 결정한 거고 그게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한 겁니다. 지금 후보님께서는 한벌리에 집이 한 채 갖고 계시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집이 있는데 제 집에 거주하시면 되지. 15평짜리 네. 15평짜리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할 수가 없어서. 조 후보님. 자, 일단 구재평 후보의 주도를 가진 5분이 지났고요. 이제 바로 이어서 조병욱 후보께서 5분의 주도권을 가지고 바로 토론 못 하신 말씀 하셔도 되고요. 바로 시작을 하시겠습니다. 그 관사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짚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고 분명히 그 관사를 구입을 해서 제가 들어갔지만은 일부 이야기가 있어서 관사에서 한 6개월 정도 거주하다가 지금 관사를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나올 때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비를 비롯해서 모든 비용을 다 사비로다가 한 380만 원 정도 변제를 하고 지금은 개인 주택에 입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 샀던 가구는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부군수 관사로 전환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똑바로 알고 좀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의 답변은 이 관사를 사이클 등 운동부 숙소로 사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그건 MBC 지금도 MBC에 다시 인터넷 들어가 보면 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건 잘못된 국민들을 보도라고 속이고 생각합니다.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자평 후보님께서는 그동안에 일선에서 읍면장으로 이렇게 근무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일선 행정은 잘한다는 뭐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정을 이끄는 것은 도청이라든가 중앙부처의 상급기관과의 연계, 또 예산 확보 문제, 각종 정책과 사업 수행 종합 행정을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군정을 잘 이끌어 나가려면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되고 그러려면은 공약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공약을 보면은 구체적인 비전과 사업 목표가 좀 부실하지 않나.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이런 공약을 많이 제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8대 공약 당초에 발표하고 그 이후에 세부 공약은 그렇게 많이 발표를 안 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도청 이전과 육사 유치는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청 이전 같은 경우는 도지사 후보와의 의견 조율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조율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도청은 1937년대 건물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묻는 말은 말씀하십시오. 도지사 후보와 조율한 적이 있나요? 앞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율한 적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조병욱 후보님께서 가장 신임을 하고 계시는 아닙니다. 이시종 지사님께서 제 시간입니다. 그다음에 육사 육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계룡이
논산하고 기령이 국방산업 클러스터에 이미 지정이 돼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새로운 정부의 지난 4년간 조병욱 군수님께서 국정과제 거기에 대해서 의지도 없었고 지역 과제로 노력도 이미 안 했고 선정이 돼 있는 겁니다. 없었고 대비가 안 했기 제 때문에 말씀을 그런 듣고 문제가 발생된 말씀하십시오. 왜 것입니다. 그렇게 중간에 그러십니까? 이거 지금 다 시청자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서로 예의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실현 가능성이 전 적다 이렇게 봅니다. 혹시 지금 우리 음성군에 많은 기업이 있는데 기업체 수가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대략 2,000개 내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 2,700개 정도 되고 그중에서 예, 운영 중인 거는 예, 2,0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많은 그 업종이 어떤 분야라고 생각합니까? 알고 계십니까? 뭐 제조업이 제일 많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음성군은 철강하고 기계 그리고 석유화학이 한 거의 20%대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 음성군이 앞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물론 농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우리 음성군은 도농 산업 도시로 이렇게 도농 복합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농업이 공존해서 발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데 대한 지금 공약이 너무 부실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데 대한 공약을 좀 많이 발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투자 유치도 아까 뭐 현대 엘리베이터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투자 유치 구조원 하면서 우리 음성군에 지금 300명 이상 그 기업이 현재 고용 기업이 한 6개소뿐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규모가 적은 기업이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구조원 투자 유치하면서 거기에 300명 이상 고용 인원이 13개가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많은 기업을 유치해왔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음성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 좀 열기가 좀 뜨거웠는데 두 분 뭐 물 한 잔씩 좀 드시고요. 제가 그 사이에 이제 두 분께 공통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이 현재 이제 지리적 여건 속에서 뭐 교통망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중부내륙선 지선이 지난해 6월 발표됐던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또 어떻게 설득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두 분의 생각을 한 번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리도록 하겠고요. 순서에 따라서 조병욱 후보가 먼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예, 제가 민선 7기 중에 가장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중부내륙철도 지선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것입니다. 저도 군수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철도 지선은 그렇지만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선은 수도권을 연계하는 철도망이 되기 때문에 이미 감곡 장원역에서 충북 혁신도시까지 29km만 추가로 반영을 하면 됩니다. 약 사업비는 8,50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특히 이에 낙담하지 않고 그동안 도지사님 또 국토부 새 정부 인수위 등을 제가 방문을 해서 새 정부 국정과제 지역 공약에 반영되는 성과를 냈습니다. 4월 7일 날 제가 그 정운천 인수위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직접 찾아뵙고 건의도 드린 바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미 그 새 정부 국정과제에 지역공약으로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좀 더 우리가 보완을 해서 4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정 계획이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중부내륙선 지선 관련한 답변 구자평 후보의 생각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중부내륙철도 진천군은 성공했지만 음성군은 실패를 했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무사한 일과 의지 부족, 능력 부족으로 인해 실패하여 음성군의 이상은 추락하고 군민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중요한 원인을 진천은 인근 시군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성공하였으나 우리는 아니라고 무능한 대응으로 실패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충분히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확정 발표 며칠 전 4월 8일자 보도자료를 보면 진천구는 충북도청에서 충북지사, 경기지사, 청주시장, 안성시장, 화성시장 등과 함께 공동 건의문을 통해 중앙정부를 압박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진천 출신 국회의원이신 이무선 의원님도 참석해서 진천군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반면에 이날 음성군수는 생극면에 있는 요양원을 방문하여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하는 장면이 보도되었습니다. 공고와 사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장면입니다. 최소한 이날 행사만 본다면 음성군은 인군의 공조체제는커녕 충청북도나 국회의원의 지원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시작한 윤석열 정부의 탄생과 함께 새로운 도지사, 새로운 군수가 중심이 되어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이번에는 반드시 유치하여 음성군 발전에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후보의 생각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1분 30초씩 한 3분 정도 지금 열기를 좀 시켰는데요. 진행 방식은 앞서 진행한 것과 같습니다. 두 분이 서로 간에 이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을 좀 서로 배려해 주시면서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5분씩 드리도록 하겠고요.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조병옥 후보가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시죠. 예, 최근에 행정은 경쟁 시대입니다. 전국에 226개 지자체가 경쟁을 하면서 각종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비 확보와 공모사업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항인데 민선 7기는 역대 최고의 투자유치 실적과 정부 예산을 확보한 시기입니다. 특히 우리 구 후보님은 읍면장으로 단연간 근무하시면서 일선 행정을 잘 수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님 혹시 국비 예산 시기가 순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부 예산 순기.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을 가정했을 때 올해 2, 3월에 벌써 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도를 경우에서 전달이 되고 그리고 이제 됐습니다. 예. 예. 그 전년도 벌써 3, 4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매년 3월 말까지 예산 편성 지침이 하달이 그렇습니다. 되고 예. 4월 말까지 중앙부처에 제출하고 중앙부처는 5월 말까지 기재부로 제출하고 기재부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물론입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을 거쳐서 정부 예산이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선은 아이디어 발굴이고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서 논리와 타당성을 개발하고 그것을 국가 계획에 반영한 이후에 예산을 반영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특히 국가 계획에 반영하는 사전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예산 확보 전략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절차에 의해서 국비 확보를 하게 되는데 저는 환경시설팀장을 하면서도 그때 당시에 가장 지역의 현안 사업이 무엇이냐 하면은 음성진천 과경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때 그것이 30톤으로다가 설계가 되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것을 증설을 하면서 국비만 30억이 추가로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만 듣겠습니다.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질문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죠. 추가 부담 없이 제가 오로지 기재부 환경부를 방문해서 순수한 국비만 30억을 다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좀 해주시죠. 그것은 당시 회의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주도권 가지고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죠. 예. 다음 공모사업 추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이 민선 7기 동안 무려 190건에 7,203억 원이라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혹시 민선 6기 그때 당시에 공직자로 근무하셨죠? 얼마 공모사업에 선정되는지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솔직히 못합니다. 예. 민선 6기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한 982억 정도 4년 동안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민선 7기가 7,200억이 넘는 그런 공모사업을 선정했는데 이 사업이 바로 6기와 7기는 7기 때는 중앙정부에서도 공모사업을 많이 주도권을 당할 인정을 시기였습니다. 해주시죠. 예,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이 공모 사업은 대다수가 우리가 생활 인프라, 문화, 체육 이런 우리 일상생활과 연계되는 그런 생활 인프라 확충 사업이고요. 이런 부분이 바로 2030년 그리고 우리가 인구 증가를 위한 그런 편의시설 확충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226개 학교 지자체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나 중앙부처 이런 데와 능력이 있고 또 인맥도 많고 이런 검증된 실력 있는 군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병옥 후보님께서 도의 국장으로 계시고 비서실장으로 계시면서 그 당시에 음성군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오히려 그러한 인맥을 통해서 도청 유치나 육사 이치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했다면은 육사가 논산으로 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우선은 금왕 삼성간 4차선 확포장 도로 사업 그거 지방도 5개년 계획에 제가 국장할 때 반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대소 삼성간 도로는 제가 또 팀장으로 할 때 반영을 했고 이런 부분이 도에서 다 그건 챙긴 이미 거고요. 전 정우택 지사님 계실 때부터 아닙니다. 그거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을 보면은 균형 발전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5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 가지고 상대 후보가 자유롭게 또 토론을 해주시죠. 구자평 후보께 주도권 토론 5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실까요? 예.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들 자유롭게 질문하시고 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5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구 후보님 시간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료를 꼭 찾지 않으셔도 혹시 아까 토론 과정에서 궁금하셨던 지금 거라든지 이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아무것도 얘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이제 도청 이전 같은 경우 너무 현실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제 시간 아닙니까? 네, 일단 질문해 주시죠. 관내 균형 예. 발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시죠. 그래서 이 충북도청은 우리 충청북도가 중앙정부의 전국적인 국토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또한 충청북도 내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충북도청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는 이제 4년간 군수에 재임하셨고 좀 지금 현 지사님과는 가장 또 신임을 받는 분으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건의하신 적도 언론에 보도된 게 없습니다. 또 노력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것을 공약을 하니까 현실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부정적으로다가 지금 그걸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충청북도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또 우리 충청북도의 100년 미래나 우리 음성군의 100년 미래를 위해서도 도청 이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각 도, 충청남도나 전라남도 각 도를 봐도 지금 도청 이전을 통해서 각 도의 자체적인 균형 발전을 이루고 있고 그 지역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시고 부정적인 견해를 전제로 질문하시는 거는 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아주 좋은 공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가 유치가 되면은 다만 저 현실성이 없다.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도도 청주시가 아직 특례시도 안 됐습니다. 청주시가 100만 이상의 특례시로 승격이 되고 나면은 아마 청주시가 그때부터 특례시로 돼야지 도청 이전이 이런 현실화된다는 그런 가정이나 본격적으로 전제는 옳지 공론화가 될 않습니다. 거고 지금 그때 충청북도는 추진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지. 그 공약을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적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청주시의 경우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이 볼 때 균형 발전도 100만 이상의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청주시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특례시라는 것도 청주시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걸 도청 이전을 청주시 특례시와 연계시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다른 도 같은 경우도 대다수 도청 이전 지역이 광역시로 승격이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도청 이전이 된 거고요. 지금은 이제 광역시 그런 승격이라는 차원에서- 말이 지금도 그런 제도가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광역시는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시가- 정부에서 그런 걸 추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을 안 하지 그 예. 제도는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있긴 제도는 있죠. 있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례시로 그런데 하는 이제 거 지금 아니에요. 청주시 같은 경우는 그러면 벌써 적어도- 인구나 경제 모든 문화면에서 충청북도의 과반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자체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도청은 반드시 이전되어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고
제 임기 내에 물론 이게 한 사람의 임기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아니, 물론 지금 제가 계획이 된다면 도청 10년 이전에 후에 될지 대해서 5년 후에 될지 모르는 나쁘다고 그런 적 상황이고 없습니다. 다만 저는 부정적으로 제 얘기도 임기 없고요. 내에 네, 질문해 도청 주시죠. 이전을 조기에 공론화하고 최소한 충청북도 중장기 발전 계획에는 포함시켜서 어떤 제도적인 근거는 만들어 놓겠다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시작해도 대해서 제가 부정을 한 적 없고요. 네네. 그렇게 그걸 하십시오. 네. 그걸 하십시오. 그거 좋습니다. 그렇게 돼서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아주 좋은 거죠. 네, 그건 좋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 청주시가 100만 이상의 특례시로 청주시가 되지도 100만이 않았고 넘어야지 도청을 그다음에 옮긴다 이전한다는 것은 도청이 너무 지금 그거는 현재 좀 억지 제2청사를 논리십니다.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공론화시켜서 도청 이전을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저는 그러면 그런 주장을 한 청주시가 겁니다. 특례시가 안 되면은 도청 이전을 영원히 금기시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숙되지 않았다 아직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균형 어떤 발전도 프로젝트건 지금 최초에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그 가능성을 갖고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아까 균형 발전 문제도 저는 우리 군 내의 균형 발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었거든요. 도청을 음성으로 이전하는데 지금- 그것만큼 균형 네. 발전이 어디 아니 있겠습니까? 그거는 큰 틀에서 말씀하신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군 내. 아니 큰 틀에서 군 내에서. 생각을 해야죠. 우리 군 내에서만 아니고 아니 군내 균형 발전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군도 지금 생각이나 소위 원남은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낙후돼 있습니다. 이런 데 우리 대해서 자체적인 여건으로다가는 좀더 지원해 줄 어려우니까 필요가 있다고 저는 대기업도 생각을 유치해야 합니다. 되는 거고 공공기관도 유치해야 되는 거고 도청도 이전해야지 그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네, 주제를 좀 정확히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건 일방적인 좀 적이십니다. 아니 그렇지 아닙니다. 않습니다. 그런 예. 말씀 아닙니다. 예. 네, 시간 다 됐습니다. 자, 제가 두 분께 공통 질문 하나만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만 간단하게 더 드리겠습니다. 도내 8개 군 가운데 인구수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음성군이더군요. 한 9만 2천여 명 되는데 이제 음성 그 시 승격에 대한 열망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로드맵을 갖고 계신지 이번 질문은 순서에 따라서 구자평 후보 먼저 1분 30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방자치법상 시 승격은 인구 규모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음성군은 3개의 고속도로와 2개의 역이 지나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우수한 교통망을 우리는 100%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인구 증가는커녕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그 오명을 올렸습니다. 저도 시 승격을 위해 모든 걸 바치겠지만 조병옥 후보님께서 추진하는 2030 프로젝트에는 일부 동의하지 않습니다. 조병옥 후보님께서는 2021년 3월 29일 직접 브리핑을 통해서 2025년까지 공동주택 2만 3천 세대를 공급하고 3만 5천 명의 인구를 유입하겠다고 밝히며 군민들에게 헛된 기대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 정도 규모를 쉽게 말씀드리면 대략의 지금 혁신도시 규모의 새로운 도시를 25년까지 이루겠다는 말씀이고 음성군에 현재 있는 공동주택보다도 더 많은 공동주택을 2025년까지 공급하겠다는 말씀인데 100%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선심성 발표임을 짐작하는 이유입니다. 저도 최선은 다하겠지만 서두르지는 않겠습니다. 공동주택 공급도 착실히 준비하면서 대기업 유치, 교육, 의료, 문화,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 여건이 선행되어야만 인구 유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임기 내에 하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원주민들과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생하는 방향으로 네. 정책을 확실히 자, 준비해 시간이 나가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번에 역시 같은 질문에 대해서 조병옥 후보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음성시 승격 로드맵은 2040 음성군 미래 비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라서 수립이 된 겁니다. 충북연구원에서 수립한 이 계획에 의하면은 2030년이 되면 음성군이 15만 이상의 인구가 유입이 돼서 시를 승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음성군은 2030년까지 맹동과 대소면을 읍으로 승격시켜서 사업 5면을 통한 15만 시 승격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량기업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고용 인력의 역의 유출을 막는 주택 공급과 도시개발을 순차적으로 시행해서 2030년까지 3만 4천 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지 출퇴근자를 유입하기 위한 생활 밀착형 교육, 문화, 체육, 각종 여가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철도, 국도, 지방도 등의 교통망 확충과 함께 우량 강소기업, 대기업 유치를 통해서 5대 신성장 산업 등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음성시 견살은 꿈이 아닌 15만 이상의 최상의 정주형 환경을 갖춘 음성시로 조성해 나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토론 마무리 발언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요. 짧게 30초씩 밖에는 드리지 못하겠네요. 마무리 발언은 순서에 따라서 구자평 후보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선출직 공직자는 무엇보다도 청렴과 투철한 애양심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공직을 시작한 이후 단 한 번도 음성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저 구자평이 음성의 100년 미래를 착실하게 열어가겠습니다.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와 정치 철학을 같이 할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평생 음성을 지키며 모든 걸 검증받은 깨끗하고 힘있는 여당 후보 저에게 한 표를 간절히 당부드리며 국민 여러분의 건성을 기원드립니다. 네. 자, 마무리 발언 조병욱 후보의 얘기 듣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음성국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선 7기 성과를 이어가고 2030 음성시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려면 전국 226개 자치단체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결과로 증명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민선 8기를 만들겠습니다. 이제 지난 4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음성 대변혁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저 조병옥에게 꼭 지지와 성원을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었습니다. 자, 오늘 열띤 토론에 임해주신 두 후보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착한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뽑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한 삶, 행복한 미래를 염려하고 열망하신다면 꼭 한 표를 행사하는 착한 유권자가 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토론회는 증평군수 후보자 초청 토론회로 함께합니다. 5월 12일 목요일 시간은 저녁 9시가 되겠습니다. 역시 TV와 유튜브로 동시에 생중계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오늘 토론은 유튜브 MBC 충북 뉴스를 통해서 PC와 모바일로 다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MBC 충북이 마련한 선택 2022 음성군수 후보자 초청 토론회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